안녕하세요. 독서전략연구소 곽동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독서 기술 코칭 14번째 시간으로 변화를 만드는 독서에 필요한 요소,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교육 내용이죠. 지난주에는 변화를 만드는 독서에 필요한 요소 4가지 중에서 주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도성 중에서 비전 관리와 시간 관리가 있는데요. 먼저 비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꿈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극, 글이나 사진이나 정보들이 지속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비전 관리를 통해서 비전을 완성하는데 독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했는데 기억나시죠? 그리고 시간 관리는 플래닝을 작성하고 그리고 집중력을 높이고 그리고 피드백을 통해서 플래닝을 완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런 플래닝에서 독서가 차지하는 시간이 얼마인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들 나시죠? 그리고 나름대로의 답을 찾았거나 아니면 생각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변화를 만드는 독서에 필요한 요소,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습관의 가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만 가겠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좋은 내용이죠. 습관이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일이든지 하게 만든다. 처음에는 사람이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 이게 제일 말씀이 와닿는 것 같아요. 습관이 인간 생활의 위대한 안내자이다. 정말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습관의 형성은 어떤 분들은 21일간 반복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분은 66일간 반복돼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제 생각은 이걸 1, 2단계로 나누면 어떨까요? 한 번에 90일 가까이로 가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1단계 21일 동안 습관이라는 부분이 뇌에 각인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 66일간에는 뇌에만 각인되는 것이 아니라 몸에 각인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90일 동안 실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빅토르 마리 위고의 어떤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력을 중단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다. 그것은 습관을 잃는다. 습관을 버리기는 쉽지만 다시 돌이키기는 어렵다. 습관을 90일 가까이 어떤 실천을 통해서 만든 습관이 무너지는 시간은 며칠 정도가 걸릴까요? 대략 3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루, 이틀, 3일. 그러면 90일 동안 만들어놓은 습관들이 다 무너진다고 하네요. 그만큼 만들기는 어렵고 잃기는 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습관은 독서 습관과 독서 생활 습관이죠. 먼저 책과 나를 조화롭게 하는 독서 습관입니다. 총 5가지인데 먼저 독서 계획을 작성하는 거죠. 독서 계획을 작성할 때는 우선 오른쪽에 있듯이 꿈이 중요합니다. 꿈은 내가 변화시킬 대상인 거죠. 그 대상이 없다면 사실은 뭐 그냥 탐색으로 잡으셔도 돼요. 왜? 꿈이 없으니까. 그래서 상관없죠. 근데 만약 꿈이 있다면 꿈을 적으시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작은 목표가 될 수 있는 주제를 잡으시면 좋겠죠. 예. 그리고 목표 권수는 총 1년 동안 읽을 수 있는 권수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1년이 52주니까 설 추석 빼면 50주죠. 그럼 일주일에 한 권 읽겠다면 50권. 2주에 한 권을 읽겠다면 25권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어떤 독서 습관을 작성하셔야 되는데 이걸 작성하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뭐 시간 나는 대로 읽겠다. 그리고 열심히 읽을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데 그건 안 읽겠다는 이야기죠. 독서 습관은 명확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몇 분 독서하겠다. 점심때 또는 저녁때 퇴근하고 자기 전에 얼마 정도 독서하겠다. 차를 타고 살 때는 책을 읽겠다. 뭐 책을 꼭 가지고 다니겠다. 이런 구체적인 습관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목록은 한꺼번에 작성하셔도 되지만 읽으면서 한두 가지 생각날 때마다 찾는 책들을 적으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작성한다고 해서 꼭 이렇게 뭐 주제와 어떤 꿈과 연결된 책만 읽는 건 아닙니다. 그냥 편하게 읽고 싶은 책을 읽으셔도 돼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작성한 이유는 내가 읽는 책 뭐 10권 중에서 적어도 8권 정도는 내가 원하는 목적,
또는 내가 변화시키고 싶은 대상과 관계된 책을 읽어야지만 원하는 변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하는 거지. 이것이 모든 책을 이것을 중심으로, 이 주제를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고 이게 속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작성하는 건 아니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짬짬이 독서를 하는 거죠.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늘 바쁩니다. 독서를 하기 위해서 1시간, 2시간씩 날 수가 없어요.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찍 와서 조금 기다리는 10분, 밥을 기다리는 5분, 그리고 친구를 기다리는 10분, 퇴근하기 전에 기다리는 전철 시간 10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짬짬이 버려지고 잃어버리는 시간을 찾아서 책을 읽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생각보다 많은 책을 읽은 여러분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일정한 시간에 독서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독서 습관을 만들 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시간에 독서를 해야지만 그 습관을 시키는 데 도움이 되니까. 특히 아이들 경우. 아이들이 저녁 때 만약에 책을 읽을 때는 너는 책을 읽어라. 엄마는 떡을 쓸 테니 이러시면 안 되고요. 아이와 어머니와 아버님과 모든 분들이 그 공간에 있는 분들이 같이 책을 읽으셔야지만 습관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 그리고 독서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좋죠. 우리는 독서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지만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그런데 독서 모임에 가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한 달에 한 권 또는 한 달에 2권 정도의 책을 꾸준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모임에 가셔가지고 그런 어떤 기회도 만드시고, 그리고 독서 에너지도 받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책을 어떻게 읽는지도 한번 살펴보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서 활동으로 글을 쓰는 거죠. 많이 쓰라는 게 아닙니다. 며칠 날 무슨 책을 읽었다, 한마디, 좋아하는 문장 하나, 명언, 이런 걸로서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독서를 통한 유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책과 삶을 조화롭게 하는 생활 습관이죠. 책장을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합니다. 집에 가면 잘 보이는 곳에는 TV와 소파가 있겠죠. 우리는 의식적으로 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무의식 중에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일까요? 그렇죠. 책장은 대부분이 안 보이는 곳에, 아이들 방이 있고 잘 보이는 곳은 TV와 소파가 있으니까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잘 보이는 곳에 두면 아이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책장에 꽂혀 있는 책들의 어떤 제목을 보기도 하고 책이 조금 더 친근하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 컴퓨터, TV 사용 시간 줄이는 거죠. 우리가 독서를 할 때 독서를 못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를 꼽으라면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사에 의하면 스마트폰, 컴퓨터, TV 쓰는 시간이 하루 평균 한 3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1시간이 아니라 30분만이라도 책에 투자한다면 어떨까요? 예. 세 번째는 책 읽는 사람들과 자주 관계를 가지는 거죠.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 옆에는 낚시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 옆에는 책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책을 읽을 수 있는 더 기회가 많겠죠. 그리고 좋은 책에 관련된 정보와 그리고 책을 읽는 방법 또는 책을 이해하고 책을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사람들과 자주 이제 만나고 관계를 가지는 것은 생활 습관을 만들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약속 장소로 도서관 및 서점을 이용하는 거죠. 우리는 친구가 늦게 올 수도 있고 우리가 빨리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아깝죠. 그런데 서점이나 도서관에 들어가면 책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책을 읽는 사람들을 보면서 독서 에너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만나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스마트폰이 우리가 친밀하게 느껴지는 것은 늘 가지고 다니고 늘 가까이 있고 늘 만질 수 있으니까 책은 좀 그런 경향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책도 늘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마음이 움직이거나 독서가 싶을 때 책을 꺼내서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물론 책을 읽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책을 읽지 않아도 또 독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 근력 향상에도 도움되죠. 그래서 책을 읽지 않더라도 한 권 내지 2-3권을 가지고 다니시면 아마 근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 함께한 내용들은요. 변화를 만드는 독서에 필요한 요소
습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책과 나를 조화롭게 하는 독서 습관과 그리고 책과 삶을 조화롭게 하는 생활 습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10가지 총 10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뭐 한꺼번에 다 적용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실천 가능한 것 한 두 가지만 뽑아서 실천하시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습관이 됐다 싶으시면 이 가지수를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독서 발달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